논란이 많은 축구계에서는 선수 간, 선수와 감독 간의 내부 갈등에 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이야기는 특히 한국 대표팀이 2023년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한 이후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명의 실력파 선수를 둘러싼 논란은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경기 전 다툼, 손흥민의 부상, 이강인의 사과와 과거 비판까지 매 사건마다 두 사람의 윤리와 인격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신문 더 선의 보도에 따르면 모든 일은 요르단 대표팀과의 경기 전 저녁 식사에서 다툼으로 시작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이강인과 다른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가려고 했으나 손흥민이 이들을 제지하고 식탁으로 돌아와라고 했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화를 내며 싸움이 벌어졌고 손흥민은 동료들을 말리려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한국팀을 분열시키려는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 내 갈등을 야기하는 갈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이강인을 향해 대표팀 실패의 주범이라는 것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정몽기 회장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수그러들면서 이강인을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이강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팀원들과 팬들에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강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과거 잘못까지 되살아나며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팬들이 이강인 가족 전체를 꾸짖으면서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자 이강인은 손흥민을 만나 사과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갔고 인스타그램에 두 번째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지금은 손흥민을 찾아 직접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선배들과 팀원들에게 각각 연락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이강인은 자신의 사과를 받아준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흥민 역시 후배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모두가 이강인을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두 선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을 올리며 과거 서로에 대한 모든 갈등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토트넘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발언이 또 비판의 물결을 촉발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 해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고 손흥민의 부상도 언급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큰 문제였다며 손흥민이 이를 현명하게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강인의 행동은 고의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것일 뿐 손흥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이강인을 징계해 영구 대표팀 소집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현재 몸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 문제가 너무 걱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그 부상으로 손흥민이 100%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검진이 진행됐고 포스테코글루는 의사로부터 손흥민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탈구는 큰 부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축구는 발뿐만 아니라 신체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상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볼 경합이 벌어졌을 때 겁이 많은 모습이었고 넘어질 때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빨리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테코글루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이강인을 향한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팬들은 이강인의 과거 이미지를 보면 성격이 나쁜 선수라고 했고 대한축구협회에 이강인의 국가대표 출전 정지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손흥민의 관대함과 리더십을 칭찬하며 그를 경기장 안팎에서 완벽한 롤모델로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내 여론을 선동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해외 언론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데일리 메일, BBC, CNN은 이강인을 용서하고 옹호한 손흥민을 칭찬하며 리더이자 주장의 완벽한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유명 방송사 CNN도 손흥민의 행동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한국 대표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동료들의 칭찬과는 정반대로 과거가 공개된 뒤 비난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5년 전 U20 월드컵 당시 전 동료의 발언이 다시 한번 밝혀지면서 이강인의 인품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U20 월드컵에서 선수들은
팀의 핵심 선수인 이강인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영욱은 강인이가 정말 이상하다. 선배들에게 장난을 치는 건 이해하지만 가끔 선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엄원상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욕을 했다.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다. 이강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팀원들에게 털어놓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연도 문화 차이 때문에 강인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가끔 화가 나서 그를 불러 진지한 대화를 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U20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발언이 이강인의 인성을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축구 팬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도 이강인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발언은 파리 생제르맹 동료들의 칭찬과 비교하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2달 전 파리 생제르맹 수비수 리카르드 에르난데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친절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항상 웃고 이야기하며 항상 발전하고 싶어하는 선수라고 묘사했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그는 팀의 모든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다. 정말 좋은 친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이강인이 파리에서 스타들과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만 표현하고 대표팀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강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을 표했습니다. 이강인이 사과를 시도했지만 그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강인이 대중의 압력과 광고 계약이 아니었다면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갔을지 여부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사건은 용서와 리더십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미성숙한 행동이 프로축구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한편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23일 베르너는 시즌 막판에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현재 라이프치히로의 귀환에 가까워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베르너는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되었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직접 베르너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나눈 대화가 정말 좋았다. 토트넘 합류의 이유, 전술과 스타일, 그리고 플레이 방식에 대한 그의 요구사항 등을 알려주셨다. 그로 인해 토트넘이 나에게 딱 맞는 팀이라고 느껴졌다라고 전하였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가 손흥민의 대체자로 필요한 시점에서 그를 영입하여 출전 시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손흥민이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차출로 결장하면서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베르너를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적절한 선택을 했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 합류 후 데뷔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그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빠른 발과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정확성 없는 마무리가 그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첼시와 라이프치히에서 경쟁에서 실패한 이유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에 손흥민이 돌아오면서 베르너의 출전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베르너는 마지막 기회인 브라이튼전에서도 성적을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후반에 교체된 손흥민이 존슨의 결승골을 도와 팀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베르너는 두 번째로 런던에서의 경력이 실패로 끝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토트넘은 완전 영입 옵션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브미 스포츠는 베르너가 손흥민의 복귀로 선발 출전에서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그는 토트넘에 남아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하지만 통계적으로 손흥민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딘 존스 기자는 토트넘이 베르너의 미래를 의심하고 있으며 주급 16만 5천 파운드를 받고 있는 베르너와의 계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는 토트넘은 분명히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윙어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며 베르너가 남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베르너에게 대안으로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투를 눈여겨보고 있으며 네투는 이 시즌 리그 16경기에서 2골 9도움을 기록하며 울버햄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투에 대한 관심이 아스날과 리버풀을 포함한 여러 팀에서도 높아져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